음식물 처리장을 다 짓고 싶어 하지만 못 짓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가 사실 제일 큰 문제입니다. 냄새가 난다 그러면은 무조건 이거는 혐오시설이고 절대 앞마당에 못 놓게 합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목적은 당연히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1번이었고요. 이론적으로만 가능했던 부분들이 실현해내고자 했을 때 이 기술은 꼭 성공을 시켜서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간절했습니다. 태양광, 풍력, 지열 이런 부분이 포화 상태라고 사실은 보고 있고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동시에 가스를 만들어서 도시가스, 수소 연료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매스 전문 기업 서진에너지 임태영입니다. 런던 협약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은 94년부터 의무화가 되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해양 투기를 못하게 됐어요. 기존에 음식물이 있었으면 이거를 공해상에다 다 갖다 버렸었어요, 전 세계가. 근데 이제 그것을 못하게 되니 다 내륙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크게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하다 보니 매년 음식물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생기고 있고요. 지금도 음식물 처리 시설이 없는 지자체는 항상 이런 위험을 안고 사실 있는 상태죠. 음식물 대란이 매년 이루어졌었고 저도 그런 걸 보면서 이쪽이 앞으로 곽강을 받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이런 와중에 저희 회사에 현대건설에서 같이 한번 해볼 생각이 있느냐라고 문의가 와서 같이 손을 잡고 2009년부터 사실은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 서진에너지의 기술은 형기성 미생물을 물만 뽑아내고 내부에 있는 미생물은 다시 이제 소화조로 내보내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형기성 분야라는 게 사실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소똥을 모아가지고 지푸라기에 같이 해서 만들어 놓은 거를 연료 땔감으로 많이들 쓰셨거든요. 그게 바로 형기성을 바로 이용하는 건데 물을 뽑아낼 때 미생물을 뽑아내지 않기 때문에 이 미생물들은 어떻게 하든 자기 산화를 하게 돼 있거든요. 대부분이 그렇게 되면 가스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슬러지량은 줄고요. 또한 1차 폐수 처리까지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장을 지자체들이 솔직히 다 짓고 싶어 해요. 다 짓고 싶어 하지만 못 짓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가 사실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 냄새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지역 주민들이 모든 걸 공유한다고 해도 냄새가 난다 그러면은 무조건 이거는 혐오시설이고 절대 앞마당에 못 놓게 합니다. 냄새는 거의 95% 이상 줄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충주에 바이오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기도 기존에는 음식물을 짜서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반경 5km 이내에 그 음식물 냄새가 청명한 날에는 퍼져서 많은 민원이 야기됐었는데요. 새로운 음식물 처리장이 생기고 나서는 민원 발생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기술 개발은 2009년도부터 했지만 그 기술이 거의 완성된 단계에서 회사가 부도가 나다 보니까 남아있던 기술 개발을 했던 모든 친구들과 우리 같이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누가 만류하거나 그런 거 생각할 틈 없이 기존에 있던 직원 3명과 똘똘 뭉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론에서만 존재했던 거를 거의 실제로 구현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면은 이 기술도 정말 아깝고 꼭 성공을 시켜서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간절했습니다. 사실 환경이 랩하고 파일로트에서는 거의 90%가 성공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증 시설에 이 시설을 적용을 해서 시운전할 때 많은 고생을 했어요. 대한민국은 4계절이 뚜렷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음식물 성상이 틀리고 처리 방법도 조금씩 다 틀려요. 그런데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사실은 일정해야 돼요. 음식물이 매일매일 매달 들어오는데 어떤 때는 육류가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물고기 쪽이 많이 들어올 수 있고 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 상황이 다른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특히 겨울철에는 음식물을 받아야 되는데 얼음 하나 떨어지듯이 이런 것들이 떨어지다 보니 저도 처음에 보면서 솔직히 많이 놀랐었습니다. 얼음이 떨어지고 나니까 뭐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든지 깨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깨야 되느냐. 일단은 뭐 그때 상황에서는 저희가 포크레인 빌려 갖고 와가지고 포크레인으로 깨긴 했지만 이제는 그 얼음이 떨어졌을 때 얼음이 녹을 수 있게끔 열선을 깔아서 항상 대비를 해놓고 겨울을 한 3번, 4번을 겪고 나니 이제야 자신이 있다라는 안도감이 좀 생기게 됐습니다. 저희 전 직원들이
진짜 불철주야 현장에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밤을 새 가면서 프로그램을 변경해서 가동을 한다던가 매일 뭐 뜯고 뭐 다시 조립하는 건 뭐 다반사였고요. 그런 것들을 묵묵히 5년 동안 겪어오면서 하나의 이제 시스템화 시켜준 직원들이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처음에 연구와 실험을 목적으로 환경산업연구단지에 들어갔고요. 자금적인 부분을 대출을 해주거나 투자받는 부분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제일 도움을 많이 받은 것은 저희가 미국에 갈 수 있도록 2017년도 국제공동연구과제에 채택이 되면서 미국을 갈 수 있었고요. 저희가 투자한 돈이 근 4억에서 5억 정도 되는데 이런 중소기업이 그런 돈을 투자를 해서 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갈 수 있던 좋은 케이스였습니다. 실패라는 것은 예전에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뭐 성공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좀 올드한 생각인 것 같고요. 이제는 실패를 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하고 계획을 짜고 들어가는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3번 이상 실패하면 그 실패가 왜 실패가 됐는지를 뽑아낼 수 없다면 성공하기 힘든 그런 아이템이었지도 모르겠지만 2번째, 3번째에서는 꼭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좀 더 사정된 계획과 이런 문제에 대한 도출에 대한 것을 충분히 생각하고 들어가야지 이제는 그렇게 많이 실패들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만 들어간다고 해서 이 음식물 처리장이 기존에 안 됐던 게 갑자기 잘 되거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 서진에너지의 목표는 음식물 투입부터 그 다음에 가스 원료를 만들어내는 그 순간까지의 모든 토탈을 저희가 시운전, 노하우 축적, 그 다음에 기술 개발을 동시에 다 처리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회사로 거듭나는 것이 목표입니다. 서진에너지는 단순히 음식물뿐만이 아니라 슬러지, 축산 분뇨 등 폐수 처리가 가능한 모든 부분을 에너지를 생산해서 전기뿐만이 아니고 수소 에너지의 원료, 그 다음에 자동차의 연료 등으로 쓸 수 있는 기술로 계속 끊임없이 발전하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